푸른밤 종현입니다. 공감각이란 인간의 오감 중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결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색깔이 보인다거나 색을 보면 맛을 느낀다거나 그런 경우를 뜻하죠. 그래서 예술가 중에 공감각자가 많이 있는데요. 랭보는 알파벳에서 색깔을 봤고요. 파바로티는 음표를 색으로 인지했고 스티비 원더도 소리를 색으로 봤다고 하죠. 공감각이라는 거 평범한 우리는 당연히 없죠. 근데요, 사실 우리는 공감각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잃는 거래요. 그래서 다시 그 감각을 찾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정답을 알고 있어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기. 근데 이 연습은 모든 일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답을 정해놓고 스스로 끝맺음을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결과를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답을 찾아볼 것.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닐까요? 6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Ticket out of town. So can I get a window seat? Hey. Don't want nobody next to me. I just want a ticket out of town to look around and a safe touchdown. Can I get a window seat? Don't want nobody next to me. I just want a chance to fly, a chance to cry, and a long bye-bye. Oh. I need you to want me. I need you to miss me. I need your attention. Yes, I need you next to me. Oh, I need someone to clap for me. I need your direction. Somebody say, come back, baby, come back. I want you to need me. Come back, hey, come back, baby, come back. Need me. Come back, baby, come back. Want you, come back, need me. Come back. So out my mind, I'm tussling back and forth between here and hustling. I don't wanna time travel no more. I wanna be here, my thinking. So on this porch I'm rocking back and forth like lightning Hopkins. If anybody speak the sky, they tell them beam me up. So can I get a window seat? Hey. Don't want nobody next to me. I just want a ticket out of town to look around and to say touchdown. See, I just want a chance to fly.
come get me. Ooh, I say I need your attention, yes, and I need your energy, and I do. Oh, I need someone to clap for me, and I need your direction. Somebody say, come back, hey, come back, baby, come back. I want you to leave, baby, come back. Baby, come back. Okay, yes, come back, baby, come look for me. Say, come back, hey, come back, hey, yeah, yeah. When you see, don't want nobody next to me. I just wanna take it out of town and look around, then I say touchdown. Oh, hey, I just want a chance to fly, a chance to cry, and a long bye-bye. 6월 29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에리카 바두의 Window Seat 였습니다. Window Seat. 저 이 자리 좋아하는데요. 창문이 보이는 쪽. 멀미도 좀 안 나고요. 뷰가 좋죠. 어쨌든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공감각. 공감각. 제가 정말 찬양하는 또 다른 감각 중 하나인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공감각이라는 것. 그리고 예전에 푸른밤에서 색청 사연 왔었잖아요. 그때 소리를 눈으로 본다, 색으로 보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봤어요 라고 또 전화 연결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밝으셨던 기억이 나요. 되게 밝으셔가지고 통화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었고 푸른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와 너무 밝으셔서 듣는 우리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색청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힘내세요. 근데 또 어찌 보면 되게 낭만적이고 멋진 예술적인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런 사연들 많이 왔었는데 그래요. 지금도 푸른밤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또 공감이 가고 하실 텐데 이런 공감각이라는 것 사실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감각들이 장애라기보다는 좀 발전한 형태의 어떤 진화의 다음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이게 뭐 알파벳을 색으로 보거나 숫자를 색으로 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공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함과 뭔가 그런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나도 한 번은 겪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애교 많은 두 분이죠. 뿌 배, 옥상달빛 김윤주 씨, 박세진 씨 두 분 오십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나인 씨가 휴가를 가셨습니다. 17년 하실 분이어서 가끔 이렇게 휴가를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배우 이성경 씨가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꾸며주시고 다음 주는 이분 오랜만에 뵙네요. 정준일 씨가 함께 해주십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시되는 폴란드 천년의 예술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이고요. 1일 이내 7월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셔, 롯데제과, 쉐보레, 로얄 팰리스, 배달의 민족, AHC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되게 눈물 펑펑 쏟으며 들었던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버전은 리메이크 버전이긴 한데 규현의 7년간의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화이트의 곡이죠. 근데 새롭게 편곡을 해서 다시 한번 규현 씨가 불렀어요. 감성이 너무 좋고요. 편곡도 상당히 감성이 더 와닿는 듯한 그런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화이트의 곡보다 편곡되어 있는 규현 씨의 버전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부분이 있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가사를 썼을까.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있자니 눈앞에 그림이 세세하게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요즘에도 종종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진짜 저를 울리는 곡들이 몇 곡 있어요. 그래서 뭐 김동률 씨의 오래된 노래라든지 규현의 7년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좀 들으면 진짜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도 감성 충만해지는 그런 곡, 규현의 7년간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만났죠.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 버렸죠. 긴 시간 쌓아왔던 기억을 남긴 채 우린 어쩜 너무 어린 나이에 서로를 만나게 됐는지 몰라. 변해가는 우리 모습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도. 이별하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하며 담담했는데 울었죠. 시간이 가면서 내게 준 아쉬움에 그리움에 내 뜻과는 다른 나의 맘을 보면서 처음에 친구로 다음에는 연인 사이로 헤어지면 가까스로 친구 사이라는 그 말 정말 맞는데. 그 후로 3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연락을 했었죠.
있으면서도 나 슬플 때면 항상 전화를 걸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아직 나를 좋아하나 괜히 돌려 말해줘 알아요 서로 가장 순수했었던 그때 그런 사랑 다시 할 수 없다는 걸 추억으로 남을 뿐 가끔씩 차가운 그애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죠 나 이제 결혼해 그 애의 말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울었죠 그의 마지막 말 사랑해 듣고 싶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규현의 7년간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죠? 아, 규현씨 진짜 보물이에요. SM에. 자, 사연 좀 더 만나죠. 윤예진님. 쫑디, 지금 시험 기간인데 남극의 눈물 보고 왔어요. 평소엔 보지도 않던 게 시험 기간에는 왜 다 재밌죠? 원래 그런 거예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TV 가장 재밌게 보려면 시험 기간에 보시면 되고요. 라면을 제일 맛있게 드시려면 3일 굶으면 됩니다. 뭐 그런 거겠죠.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입맛과 여러 가지 감성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극의 눈물. 재밌긴 하죠. 그래도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하십시오. 화이팅! 0675님.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그동안 작업해온 서류들이 다 날아갔네요. 복구하려면 비용이 너무 든다고 해서 다시 작업하게 됐어요. 한동안 계속 야근하게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이게 백업을 정말 안 해두셨나? 아유, 안타깝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한번 겪고 나면 정말 습관적으로 컨트롤 S, 커맨드 S. 저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작업을 할 때도 진짜 한번 정말 다 날아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고 막 이랬었던 곡들이 많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에서 이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완전 다 날아가서 그때 이후로는 진짜 백업의 실생활, 생활화, 백업 생활화가 정말 몸에 배었죠. 힘내십시오. 마무리 잘하시길. 2324님, 처음 공연 연출가를 꿈꾸는 학생이에요. 용돈을 모아서 연극이랑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하는 학교를 말씀드렸더니 성격부터 연출가의 자질이 안 보인다며 극구 반대하세요. 제 꿈을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걸 보니 제가 잘못된 걸까 싶어 부모님 말씀에 따라 성격도 고치는 중인데요.
부모님은 성격을 타고나야 하는 거라며 공연 바닥에서 청춘을 날릴 거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이 깜깜하기만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게 또 애정에서 오는 쓴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공연 바닥에서 청춘을 날릴 거냐라고 이야기하셨다는데 청춘은 원래 좀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청춘은 원래 다 날아가는 겁니다. 청춘의 무언가를 이루고 청춘의 무언가를 습득할 수는 없어요. 청춘은 원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오는 노련함이 또 나의 무기가 되는 거겠죠? 일단 2324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그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춘은 정말 내가 결정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덜할 테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후회가 없을 무언가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부모님의 반대로 무릅쓰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게 그 길로 가는 게 조금은 나의 마음이 너무 청춘이 좀 슬플 것 같다라고 싶으면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거든요. 어느 선택지든 본인의 마음이 편한 쪽이 맞는 선택이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근데 사실 저도 뮤지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저는 무대 올라가는 거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연출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무대나 뭐 연극은 아니지만 무대나 뮤지컬이나 뭐 공연 무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2324님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힘내셔서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재은님, 3주째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입니다. 매일 수업 준비하느라 힘들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푸른밤 들으면서 내일 수업 열심히 준비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교생 실습. 사연을 오는 것들 막 보면 이래저래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쁜 모습들 그리고 짧은 시간 깊은 정들어 떠나보낼 때 내가 떠나올 때 상당히 많이 울고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서툴겠지만 표현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마음을요. 자, 노래 들을까요? 리보의 Today and Tomorrow 듣겠습니다. Yeah, live today and tomorrow, know what I mean? Alright. What up, yo, what up? 30까지 나이 먹어 100세까지 산다면 70년이 남았어. 음악이 산책이라면 난 아직까지 땀도 안 났어. 삶이 사계절이면 내 인생은 hot summer. What up, yo, what up? 모두가 하늘이 한계라는데 자꾸 달로 갈라. Thanks to Neil Armstrong, I'm a dreamer, yeah, a dreamer. 난 내 가사대로 살아. 내 꿈 한 주사만 마셔. Today and tomorrow, today and tomorrow. 내 인생을 걸어 순간을 살지만 목표는 회색빛 하늘 넘어. Today and tomorrow. 내 인생을 걸어 보람 느낀 하루 후에 난 항상 술병을 열어. What up, yo, what up? 하이라이트 들어갔어. 멋진 친구를 만났어. 기쁨 슬픔 나눴어. 일적으론 맘이 안 맞아서 따로 갈 길을 가지만 친구 관계는 strong. 고맙고 미안해 사랑한다는 문자 받았을 땐 나도 모르게 젖은 눈동자. 가끔은 혼자 술을 마시면 센치해지며 월요일 회의할 때가 생각이 나. Occasion and ready Be free와 Huckleberry 비나머진 람 안 맞아 쓰진 못하지만 너네 나의 로마로 만나서 잔 기울이자고. Today or tomorrow, today or tomorrow, today and tomorrow. 내 인생을 걸어 순간을 살지만 목표는 회색빛 하늘 넘어. Today and tomorrow.
내 인생을 걸어 보람 느낀 하루 후에 난 항상 술병을 열어 Today and tomorrow 매일매일 나의 인생을 걸어 성공 뒤엔 술병을 열어 그래서 내 피는 알코올 난 돈을 추구해야지만 쫓아가진 않아 삶은 내 놀이터 하지만 놀아나진 않아 여유 부린다고 부리지만 맘은 급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 내 삶의 마지막 챕터 덮을 때 내 심정을 생각했어 안타까움 남길 건지 아님 남김없이 내 꿈을 이뤄낼지 난 결정했어 인생은 선택 너의 결정에 후회가 남는다면 컴백 한계선은 긋지마 주인 신경 쓰지마 너의 길 위로 back on track Life 삶은 어머니의 잔소리 멈추지 않아 계속돼 반복이 Life 삶은 아메리카노 처음엔 쓰지만 맛알게 되면 못 그만둬 Life 삶은 너가 대해주는 거에 따라 달라 bitch 아님 housewife Life 삶은 반말리의 가사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죠. 엄마인지 애인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잔소리는 자칫하면 권태기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연인의 잔소리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잔소리할 것 같진 않지만 작정하고 한마디 하면 완전 독설할 것 같은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애교 좀 부려봐. 제가 받은 최악의 잔소리. 애교 좀 뭐죠? 아이고 수치심이 느껴지는데요. 자, 잔소리 대신 답정너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계속할 것 같은 옥상달빛의 박세진 씨 생각은요? 저는 그냥 잔소리하면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런 척을 해요. 척을 해. 해준다. 그래 그런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해도 질리지 않는 연애 고민들과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연애. 설마 이분들의 조언도 잔소리처럼 들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잔소리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을 했어요. 왜 네네. 뭐요? 뭐 또 잔소리 하려고?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알겠어요. 가만 있을게요. 그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어요. 연애. 연인에게 듣는 잔소리. 근데 상당히 윤주 씨는 충격적인 잔소리를 들으셨었네요.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애교 좀 부려봐. 그 윤주 씨가 상당히 좀 뭔가 시니컬한 매력이 있어서. 아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애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네네. 애교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그치, 거예요. 그치.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애교를 부리라고 약간 강요를 당해서 네네. 집에서 울 뻔했어요, 진짜. 진짜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예, 수차례. 애교 좀, 약간 뭐 수차례 폭행 같은 느낌인데. 수차례 애교 강요 당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 사람마다 뭐 관계 형성에 있어서 뭔가 태도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사람에게는 좀 애교를 부리고 이 사람에게는 좀 뭔가 시니컬하게 대하기도 하고 맞아요. 사람이 뭔가 사람 만날 때마다 조금씩 뭔가 다른 내가 나오는 것처럼 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잘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진짜가 아니지, 그건 거짓말이지, 가면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3살 어린애하고 환갑 넘으신 할아버지랑 똑같이 대합니까? 되게 극단적이지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되게 극단적이지만. 저는 그런 에티튜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쵸, 맞아요. 나의 선생님에게 대할 때랑 나의 친구에게 대할 때랑 뭐 그게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속으로 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애교 없는 거 나 알고 만났을 텐데 왜 자꾸 그걸 바라지? 근데 뭐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이 좀 더 뭔가 관계에... 내가 원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치. 그건 그렇죠. 강요를 한다라기보다 수차례 언어 폭행. 아니면 근데 상대방은 애교를 좀 피웠어요? 네. 애교쟁이였어요. 네네네. 그 말도 솔직히 좀 애교 있게 했었나요? 아니요. 나 처음에는 이제 애교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색으로. 이제 그런 뚜껑 좀 열려서 얘기하더라고요. 폭행으로 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언어 폭행 당하셨고. 수차례 언어 폭행 당했습니다. 그래요. 윤주 씨는요? 윤주 씨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얘기했어요. 세진 씨요. 저는요 우리가 수차례 한지- 언어 폭행을 당했고요. 한지 1년이 넘었는데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이름 헷갈려.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오늘 좀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 아저씨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미안해. 내가 여기 미안하다고요. 경찰서인 줄 아나 어디서 으름장이야? 보험사 부르시든지. 이름 보험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 세진 씨. 저는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게 못 되는 게 저도
좀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여러 가지로. 잔소리 좋아하는데. 뭐 듣는 어떤 예를 들면 아 듣는 거.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챙겨 먹어 이런 정도의 귀여운 아니 뭐든지 다. 전 뭐든지 잔소리 다 좋아해요.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야 이런 이런 거. 내비를 보란 말이야 막 이런 거. 뭐를 보라고요? 내비게이션이요. 내비. 뭐 그런 거로도 남자 여자 많이 싸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운전할 때는 사실 근데 서로 누가 됐든 터치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랬는데도 잔소리 했어. 근데 너무 좋아요. 전 잔소리 들었던 적 되게 많아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좀 차 운전할 때 좀 옆에 앉은 사람한테 잔소리 되게 자주 듣는 편이어서. 아 운전은 엄마한테도 듣는 잔소리도 좋아해요? 네. 아 원래 잔소리 좋아해요? 원래 나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잔소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귀로 굉장히 흘리는 중요하네요. 편이어서요. 들어서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새기지 않고 한 더 귀로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한 귀로 흘리는 거? 막 종현아 아마로 좀 맞아 그치 엄마 부르릉 그치요 소울리스로 그냥. 소울리스라기보다는 페르나 스타일이네요, 약간. 뭐라고요? 페르나라니요. 아 그게 아니라 네네. 뭐 딱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보다는 네. 이 사람의 톤을 좀 더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얘기를 왜 할지. 나에게 애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애정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 잔소리에 뭔가 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 발라내고 참 종현군은 살코기로 먹는 거죠. 예. 노래를 부르는 것도 물론 잘하지만 나중에 심리학자 돼봐요. 왜요? 되게 막 여러 가지로 좀 사람 관계나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유도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공부를 좀 해서 심리학자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요. 늦지 않았어. 아, 지금 공부해야겠다. 이것도 한 귀로 흘렸어. 예. 그 애정 감사합니다. 그 애정 애정은 감사합니다. 받아놓을게요. 그래요. 톤이 좋았어, 지금. 잔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코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봐야겠죠. 이적의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신정원님 신청곡이에요. 눈이 무척 따뜻하다고 내가 말한 적 없나요? 웃는 얼굴이 참 좋다고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맨날 라면만 사가시냐며 걱정해주던 그날에 모든 게 시작됐다고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난 농담도 서툴고 운동도 잘 못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죠. 가진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지만 그대만은 가득해요. 괜찮을까요? 당신 맘 알고 있다고 내게 말할 순 없나요? 어떻게 모르겠냐고 내게 말할 순 없나요? 맨날 똑같은 라면을 사고 아무 말 없이 떠나도 처음부터 좋아했다고 내게 말할 순 없나요? 난 이리도 둔하고 말주변도 없어요. 그대의 앞에 서면 더해요. 밤새워 되뇌 말 끝내 하지 못하고 오늘도 돌아서요. 바본가 봐요. 난 이리도 둔하고 말주변도 없어요. 그대의 앞에 서면 더해요. 밤새워 되뇌 말 끝내
하지 못하고 오늘도 돌아서요. 바본가 봐요. 네, 좋아합니다. 지켜봅니다. 나란 사람 기억하나요? 바보 같지만 답답하지만 손을 잡고 얘기할래요. 좋아합니다. 지켜봅니다. 나란 사람 기억하나요? 바보 같지만 답답하지만 손을 잡고 얘기할. 이적의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별에서 온 연애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익명을 요청하신 L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맞서는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엄마 친구 아들 아시죠? 엄마가 정말 괜찮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났는데요. 엄마가 괜히 칭찬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부모님들끼리 오케이 해서 만난 거라 외모나 조건이나 다 괜찮더라고요. 다행히 그쪽도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사귀게 된 지 이제 2달 조금 지났는데요. 20대의 끝자락이고 부모님들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정말 부담 없이 만나고 싶은데요. 문제는 양가에서 너무 부담을 줘서 미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 우리 딸 데이트하고 오는 거야? 오늘은 뭐 했어? 되게 신났네. 집으로 한번 데리고 와. 연기 장난 아니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때?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길래 지겨워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정말 어찌나 부담스럽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는지 보는 제가 다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유, 윤주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네. 네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아니? 너 요리도 잘 줄 안다며? 아들이 해주는 요리 먹는 엄마들이 나는 그렇게 부럽더라. 그러더니 은근히 요리를 해줬으면 하는 눈치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이래 하면서 정색을 했는데요. 정색. 그날따라 눈치는 또 왜 그렇게 없는지. 너도 먹고 싶지 우리 딸. 남자친구가 만든 요리 한번 먹어봐야지. 냉장고에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뭐 잘해? 저는요 떡볶이나 파스타 같은 거 할 줄 알고요. 닭볶음탕도 오. 좀 할 줄 아는데. 어머나,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 마침 재료가 다 있네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잘 정리해서 요리까지는 안 했는데요. 엄마가 주책을 부리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하니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며칠 후 이번엔 남친 어머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저한테 무슨 요리를 잘하냐, 우리 아들 어디가 좋냐 등등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로 한 번은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죠. 근데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하기도 모자랄 시기에 부모님들의 쏟아지는 관심도 모자라 직접 개입을 하시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엔 양가에서 문자도 보내시는데 잘 지냈지? 톡 프로필 사진 이쁘다. 이 모습에 우리 아들이 반했나봐. 남자친구 시어머니구나. 우와. 전형적인 시어머니 있네. 그 이후 오늘은 만나냐, 주말엔 뭐하냐, 니넨 어디 놀러도 안 가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주고 계세요. 남친한테 물어보니 남친도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엄마지만 남친 엄마의 연락도 부담스러워요. 이 관심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부모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만난 커플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모시고 지금 사연이 있는 줄 잘 알았어요. 지냈지? 어머님, 시어머님. 잘 지냈지? 누구지 근데 이분이? 연기 장난 아니시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굴 따라하는 것 남은희 같은데. 씨. 아, 그런가? 남은희 씨 아닌가요? 어쨌든 모르겠다. 목소리 톤이 상당히 시트콤적이면서 상당히 그쵸. 친근한 느낌. 진짜. 내 주변에 엄마라고 부를 뻔했어요. 내 주변에 꼭 있는 것 같은. 어쨌든 그래요. 오늘의 연기가 상당히 대단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네네네. 짚고 넘어가면서 세진 씨의 영역이 이제 또 연기 쪽으로도 뻗쳐 나가고 있다. 잘 지냈지? 잘 지내지 유행어 되겠어. 잘 지냈지? 그래요. 양택 선생님 아닌가요? 그러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자, 부모님의 관심.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연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윤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과해지면 그쵸. 이렇게 지금 상황처럼 네. 서로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원래 결혼도 그 둘이서 연애를 막 하다가 우리 이제 결혼 좀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준비해서 바로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 들어갔다 개입했다. 그럼 이제 다음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되게 이분들은 심지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시작이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어머님들끼리 시작을 했다면 이거는 거의 이제 KTX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뭐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1시간 반이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결혼도 이제 예지하기가 아닙니다. 네네네. 내일 아침 정도엔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늦어도 내일 아침엔 도착해야 예식장에. 아, 이거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부모님의 개입은 네. 뭐가 됐든 네. 연애를 떠나서 뭐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네네. 좀 과해지면 그쵸. 조금 본인의 이미지에도 그렇고 일이 굴러가는 맞아, 것에 맞아. 있어서 네네네. 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좀 어느 정도 자제를 시켜야 될 텐데 이거는 시작 자체가 좀 두 분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제를 좀 완강하게 표현을 하면 섭섭하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좀 부드럽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근데 좀 부드럽게 중요할 것 얘기해도 같은데. 분명히 상처일 거예요, 이건. 그쵸. 이제 너네 머리 다 컸다고. 엄마 나 우리- 지금 머리가 62cm인데 아니, 이게 뭐야. 다 32cm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이건 섭섭할 일이긴 한데, 뭐, 가장 그나마 괜찮은 방법은 각자의 집에 가끔이라도 갔을 때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잘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차라리 잘 보이고 부모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안심하시도록. 오히려 그냥 아이는 잘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그래서 있고. 더 개입해. 같이 막 여행 가재. 어머니 이거 어떡하죠? 왜 이러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와야지. 잘 어머니 왜 지내니? 이러세요? 잘 지냈지? 제주도 가자. 잘 내가 지냈지? 표는 끊어놨어. 주말에 뭐 하니? 표 끊었다. 김포로 가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족 간의 관계, 그러니까 미래를 좀 멀리 보고 있는 사이라면 네네. 가족 간의 관계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또 심지어 두 가족 간의 관계가 애초에 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죠, 어머니들이 그죠. 아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얼마나 또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겠죠. 그것도 또 뭐 차단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어머니에게 이게 정도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좀 힘드니까 지금 뭔가 좀 과하신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엄마한테는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 엄마한테는 자기가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좀 편안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엄마 디펜스는 내가 한다. 그래요. 우리 엄마 그럼 엄마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섭섭함을 또 토로하시겠죠. 서로 어. 그러면 사실 두 분이서 또 이제 공동의 적을 만들면서 더 친분이 더 끈끈해지는 건가요? 끈끈해지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결혼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게 너무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이런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좀 어머니에게 인지를 좀 확실하게 시켜드리는 게 근데 또 엄마 지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좀 내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나 뭐 여자친구분 상대방에게 또 화살이 갈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치, 내가 불편하다. 내 애인은 괜찮은데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엄마가 이러는 게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둘이 알아서 잘 연애하고 무슨 일 있으면 잘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한번 표현을 잘 해주면 네. 이걸 또 그리고 또 따뜻하게 잘 표현할 방법이 없을지.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냥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밖에서 넷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불편해. 나 벌써 스트레스 받아. 어떡해. 저 지금 금방 너무 불편해요. 어떡해. 제가 사실 아니, 집에 저 와가지고. 오른쪽 어깨 근육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갑자기 거기가 확 쑤셨어요. 제가 담 선물했나요? 담을 주시네. 너무 불편해요. 50견을 주시네. 나이가 26인데. 아니, 근데 어차피 집에서 각자 힘들 거 네. 한 번에 끝내고 29일 편하고. 근데 그 29일을 또 그 되게 어머니 좋아하시네요, 부부는 부모님. 29일을 한 달을 네. 그날만 바라보시면서 또 지낼 수가 있어요. 아니, 일단 저 같으면 네. 엄마 다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래요. 저도 일단 어머니한테 네. 결혼이야 이 가족과 저 가족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지만 일단 연애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맞아. 만나서 둘이 사람 하는 만드는 건데. 거니까 일단은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봐 주세요. 제발. 그쵸. 이라고 가장 그게 제발. 정답이긴 맞아. 한데 이미 지금 어머니들 스타일이 그런 게 먹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난 때. 우리 엄마랑 둘이 밥 먹어도 불편해요. 근데 그럴 어떻게 수 있어. 남자친구 엄마까지 같이 먹어.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현실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근데 어른을 별로 안 불편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간의 왕래, 네. 교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뭐 명절이라든지 새해라든지 뭐 이럴 때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찾아뵙고 그런 걸 되게 좋은 시각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주고 낳아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관계가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을 좀 이렇게 함께 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걸 표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정도를 맞아요. 컨트롤해 주는 건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엄마 자기가 디펜스 하는 거죠. 그거를 좀 진중하게 네네. 한번 어머니와 둘이서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조금은 그죠. 섭섭할 수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수능 이제 며칠 남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뭐 네네. 교회를 가건 절에 가건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 네. 분들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온대요. 근데 그게 이제 신의 그런 것보다는 학생한테 엄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뭔가 직접적인 간섭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좀 한 그냥 발짝 멀리서. 물러서서 이렇게 네네. 서포트를 해주는 가까이서 막 뭐 먹을 거 챙겨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그 친구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렇죠. 이게 심지어 이제 또 연애까지 온다면 정말로 둘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엄마한테 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서 살짝만 멀리 있어줘 얘기를 근데 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진지하게 그냥 손잡고 얘기하면 바로 이해해주지 손잡고. 않나?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엄마 알아서 할게. 섭섭하지 않게 그래. 잘 지져.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 하면서 예. 네, 근데 이것도 그쪽 어머니에게도 보내드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서 유대감도 생기면서 두 분이서 또 만나서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기분 안 상하게 얘기하는 게 여기선 제일 최선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되게 부럽네요 이런 거. 어찌 보면은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부럽다는 얘기를 매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러운 게 많아. 그러니까 일기장에 쓸 뻔했어요. 인생이 또. 되게 부럽네. 삶이라는 건 되게 부러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신길력 로망스의 좋아 좋아 이 곡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빨래 돌리려고 뒤져본 주머니 우연히 발견한 고깃한 머니 알고 이게 왜 문제인 거니 이런 소소한 행복이 좋아요 시간 없는데 딱 도착한 택시 우연히 타게 된 금방 서웨이 오히려 여유가 생기게 되지 이런 일상의 행운이 좋아요 쳇바퀴 돌듯 지겹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yeah. 좀 손해본다는 마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 갖게 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 외쳐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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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더 외쳐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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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이면 웃는 얼굴 만들어요 어머나 눈부시네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옥상 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자,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 쭉 있네요. 네네네. 이제 또 짧게 네. 파바박 다 쳐보죠. 네. 1223님. 좋아하던 사람 결혼식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마음이 심란해요.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음 정리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굳이 왜 진심으로 축하해줘, 이거 왜 왜 진심으로 이걸. 축하해야 돼요? 가지 말고 축하해 주지도 마요. 이게 법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상대방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중에. 보험 불러요. 뭐라고요? 내 마음 상처받게. 그래요, 보험 부르세요. 이거 애정보험 드셨으면 빨리 보험 부르시고요. 예, 이건 정리할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괜히- 남자 만나요? 그래요, 그날에. 그럼 나중에 주말일 거 아니야. 주말에 그럼 내 시간 써가지고 상대방 괜히 기분 나쁘게 왜 가. 그래요. 가지 그래요. 마요. 거기는 모두가 즐거운데 나 혼자 와요. 맞아. 그러지 마십시오. 가지 괜히. 마요. 네. 7578님, 학원에서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먼저 다가갔는데 그 오빠는 도통 다가올 생각을 안 하네요. 짝사랑한 지 벌써 6개월째인데 아무 발전도 없고 10번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알고 싶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 학원이 또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왜 가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학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재수학원 사람이라. 이러면은 좀 살벌하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짝사랑을 시작한 지 6개월째든 어떻게 됐든 상대방이 지금 그런 건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맞아. 고3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공무원 시험 막 이런 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사실 있잖아. 다른 사람의 고백이나 이런 것 마음에 들어도 그래요. 난 사실 티 못 목표가 낼 수도 있기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관계 정리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고 10번 한번 찍어보세요. 10번 찍으면 근데 넘어가나요? 10번 찍으면은 약간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자가 찍어? 10번 찍는 이렇게 거랑 또 남자가 10번 찍는 거랑 좀 다르니까. 아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너무 찍진 마세요. 그래요? 3번만 찍어요? 익명을 요청하신? 네, 제이님. 남자친구랑 사귄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우와. 저번에 진지하게 제가 편하고 가족 같긴 한데 설레지가 않는데요. 이거 헤어지자는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 근데 난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죠.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해도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쉽사리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설레임이 편안함이 되고 그 편안함에서 다시 또 새로움으로 좀 뭔가 두근거림을 느끼고 이런 게 좀 연애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자친구 마음이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5년 만난 여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톤이라면 지금 네가 너무 편안하고 네네. 정말 가족같이 뭔가 나를 정말 나의 안식처인 것 같아. 가족같이라는 단어가 별로야. 가족 같아. 그리고 나의 편안한 안식처 같아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어떠한 그랬겠죠.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이 지금 좀 섭섭하면 이걸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히 5년 됐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더 찔린 걸 수도 있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각했는데 얘도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나는 아직까지 설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괘씸하지.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섭섭하고 그걸 또 표현하면 남자친구가 어떠한 또 새로운 노력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대박 놔둔데 안 설레는데. 대박. 우리 찰떡궁합. 결혼 고고? 1시간 반? 리얼 가족구고? 이번 주말? 야 가볍기가 뭐. 다음 사연. 네, 1616님. 제가 거의 의뢰 연애했던 전 남친과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요즘 자꾸 연락이 오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의뢰 연애. 어쨌든 상대방이 더 이렇게 나를 휘둘렀다라는 의미겠죠? 내가 더 좋아했었던 네네네. 연애를 하셨다. 근데 거의 이런 것 같아요. 의뢰 연애를 했다면 그 을이라는 거는 어쨌건 나는 진심으로 많이 사랑했고 표현도 많이 했다는 건데 갑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100 중에서 한 70, 60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후회가 많이 남는 거죠. 근데 을은 너무 다 쏟아붓기 때문에 후회하는 걸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지금 그리고 소중함을 이제야 안 거예요. 날 이렇게나 또 그렇지. 챙겨주고 좋아했던 애가 걔가 진실한 사랑이었구나 라면서 돌아가지만 상대방은 진실한 사랑이었지 상대방을 대했던 나의 태도는 진실하지 않았었을 수 있으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뭐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시 네네. 보시고요. 아니면 네. 그냥 잘라내시고요. 네. 2377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동기들이며 선배들이며 다 하는 말이 속을 모르는 남자라고 해요. 비밀도 너무 많다고요.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하나요? 아니야 시작하세요.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요. 동기랑 선배들이 사귀어봤냐고. 제발 그 그러지 사람이야. 마요. 속을 모르겠다는 사람
얼마나 상처 많이 받는데요. 제가 그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데. 속을 모르겠다. 얼마나 상처 받는데요. 사귀지 마요. 안돼. 안돼. 고생할 거다. 고생할 거다. 안돼. 이게 근데 남자들이 하는 소리면 네. 여자들이 하는 얘기인지 이게 이성이 하는 얘기인지 동성이 하는 얘기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속을 모르겠다라는 건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을 모르겠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제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걸로 딱 속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웃고 있는데 속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진심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또 아닌 것 같고 약간 뒤끝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게 연애 쪽에서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뒤가 약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듣는 것도 저는 뭐 남자 뭐 동기들이며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네. 본인의 감정을 좀 중심으로 내가 느끼기에도 이 사람 속을 모르겠다 싶으면 조금은 거리를 두셔도 네네네. 나쁘진 않을 것 근데 같습니다. 시작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일단 슬슬 만나보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보래. 그런 얘기를 그래요. 들었으니까 좀 주의를 하되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기 전까지 판단하는 거는 좀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신이 났는데? 소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의외로 맞아요. 그건 진국일 맞아요. 수도 있어. 직접 자기 보면. 마음을 잘 쉽사리 못 여는 진국? 그거예요. 아이고. 왜요? 불쌍합니까? 아니 춤을 아니요. 추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좋아할 줄 몰라서. 다음 사연이요? 그래요. 7253님이요. 제가 관심 있는 남자가 있어서 커피랑 쪽지를 줬더니 연락이 왔거든요. 야, 커피 근데 쪽지. 근데 톡을 얼른 끝내주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예의상 연락처를 준 건가요? 이거 그냥 물어보면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문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를 하길 바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정말 좋았다면 전화를 했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연락하는 게 좀 불편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요. 근데 남자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이미 여자는 표했어.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네. 표했잖아요. 커피랑 쪽지를 주면서 연락처까지. 근데 연락이 안 왔잖아요. 네. 안 온 거잖아요. 지금 왔죠. 그럼 연락을 하고 왔는데 있죠, 한 번 온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괜찮으면 계속 연락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그쪽 의견에 많은 동의를 표하지만 네네. 근데 가끔은 진짜 어떤 남자들은 네. 좀 그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무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의견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100%. 나는 약간 70%. 난 65. 65%. 저는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좀 연락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연락 안 할게요. 그래요. 시작 자체. 근데 막 갑자기 비굴해. 연락 안 할게요. 네. 연락 안 이모티콘 하고. 우는 거 막. 유유. 그런 걸로. 다른 사람 찾으면 되죠.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왜냐면 시작 자체도 상당히 솔직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연락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약간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의상 저랑 지금 문자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약간 너무 세다 그거. 세요? 어. 지금 예의상 저랑 문자하시는 겁니까? 이모티콘 막 되게 막 불 나오는 거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귀엽잖아 그러면 진짜 불 나오는 거 하면 여자가. 근데 나는 여자분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네, 그래서 더 이상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깔끔하게. 분에게 커피랑 쪽지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게 어떤가. 와, 요즘에 또 10번 찍어 안 나오나 뭐 누가 요즘에 10번 찍니 10명 찍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누가 요즘 10번 어머. 찍니 10명 찍지 막 이런 얘기 어머, 하던데. 되게 진보적이야. 그러니까요. 괜찮다. 오픈 마인드야. 야, 좋네. 도끼가 10명 찍으세요? 그래요. 익명 요청하신 분. 네, 올해 3월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그 이후로 연락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요. 사귀는 듯 아닌 듯 애매하긴 했는데 지난달에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오더니 연락이 뜸하네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요? 그거 물어봐야지 알겠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부산 여행 이분이 꼭 여행을 한다고 다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함께하는 그 친구가 생긴다라는 보장도 없고 본인이 좀 시작 자체가 여행지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나와 했었던 그런 뭔가 여행의 동반자라든지 근데 이런 이게 또 지금 찾을 것 여행을 같고. 같이 다녔는데 사귀는 듯 아닌 듯 애매했다. 네네. 썸이었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이렇게 오해할 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른 그러니까- 여자라고 그렇게 단정짓
헤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마음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뭐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일 있어요? 라든지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상대방이 느낄까봐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사람이 여행지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 같은 조건을 가진 누군가가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좀 대답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지금 세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그리고 좀 그런 불안감을 조금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여행지에서 사람 만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은주 씨 왜요? 아니 저는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나처럼 또 누구 만났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처음 들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그냥 같아요. 여기서 내가 또 연락을 하면 얘 그냥 이러고 대충 문자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 혼자 또 약간 기다리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또 똑같이 뭔가 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마음의 크기를 좀 네네. 잘 재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당히 뭔가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10명을 찍어라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요즘 10번 찍습니까, 누가? 10명 찍죠. 멋있다. 멀티태스킹. 남자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데. 다 찍어. 자, 그럼 노래 듣고 오죠. 옥상달빛의 기억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꿈을 말하던 그 밤을 기억하는지 끊이지 않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하루가 너무 짧다 말하며 늘 아쉬운 마음 가득
푸른밤 종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을 요청하신 H씨의 사연이네요. 근데 대부분 익명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애 사연이다 보니까 네. 다 티나는데 본인이 들으면 이거 내 얘긴데?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남자분 사연이라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죠. 주변에 여자친구도 많고 음주 가무를 즐길 줄도 아는 활발한 성격의 24살 남자입니다. 친구들은 연애를 못하는 저를 보고 왜 안 하냐고, 너만 한 애가 왜 솔로로 지내냐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들어준 소개팅 자리에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만나보면 상대 쪽에서는 대부분 호감을 표현하는데요. 문제는 그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남자로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왜 그런지 저는 여자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저는요, 이성을 만나면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할 말을 잃습니다. 여자 쪽에서 질문을 해도 단답형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해를 받게 되죠. 한 번은 주선자 없이 소개팅을 나가서 1시간 동안 몇 개의 질문만 하고 질문만 받다가 그냥 왔어요. 옆에서 보면 마치 면접 혹은 취조 같았습니다. 너무나 무미건조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분이 싫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전 그냥 뭐 수다 떨고 영화 보고 다 똑같죠 뭐. 술도 좋아해요.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간이 안 좋아서. 예, 그럼 혹시 영화는 좋아하세요? 요즘 영화는 뭐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영화를 안 봐가지고 집에서 봐요. 그리고 침묵.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뻔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다가 커피만 홀짝홀짝 들이켰고 소개팅녀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갈까요?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같이요? 같이 가나요?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틈에 저는 주선자에게 연락해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화장실에서 돌아온 소개팅녀에게 멋쩍은 웃음을 날리며 집에 가자고 말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때의 어색함이란 지금도 등줄기에서 땀이 쫙 나네요. 주선자가 있으면 그래도 한두 마디 말은 건네겠는데 저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소개팅만 하면 할 말을 잃는 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소개팅만 나가면 그리고 여자 앞에만 서면 과묵해지는 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여자친구가 많다는 게 또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 여자 마음이 사람 없으면. 친구인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보다. 조금 호감이 있거나 어떠한 뭔가 뭐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면 되게 굳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만남이 있는 자리라든지 거기서는 되게 좀 우물쭈물하는데 그런 뭔가 감정 교류가 없으면 되게 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선 굉장히 어색할 때는 반응을 제일 크게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리액션. 여자분이 뭐 저는 뭐예요? 그럼 굉장히 뭐 크게 웃는다거나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양쪽을 저는 다 음주감으로 입고- 되게 좀 아니 술 이렇게 연기해도 이런 되겠다. 식으로 되게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죠. 민재 씨 지금 얼굴 빨개졌는데 오빠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살짝 미소 짓는 정도로. 경고 받았어. 옐로 카드? 예. 그래도 약간 그냥 쑥스러워하고 좀 이렇게 멋쩍어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웃고 그나마 좀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래도 나 듣고 있어요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감정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런 말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해해요. 그죠. 그러니까 더 힘들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진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말은 네.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맞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심지어 지금 또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면 이 사람이 어떤지 이렇게 파악하려는 듯한 뭔가 이런 기를 많이 내뿜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던져줘도 잘 캐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본인이 노력한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뭐 대화가 좀 된다고 하면 거짓말은 좀 하면 안 되죠. 지금 음주 가무를 즐길 줄 아는 분인데 아까 그 여성분이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그냥 그죠.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그럴 수 있는 이거 어떻게 이겨내죠? 저 같으면 일단
만약에 이제 본 게임은 망쳤어요. 나 때문에. 네네. 나 자신 때문에. 본 게임. 근데 네. 근데 본 게임 완전 망했어 지금. 완전 너무 망했는데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게 애프터 신청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문자를 보내는 거니까 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오늘 사실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저를 위해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귀엽겠다. 그러면 여자는 완전 하트뿅. 진짜. 아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네.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할 하고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떨리는 게 보낼 티가 안 수 나. 있으니까. 거기에는. 근데 티 난다? 아, 티나. 그래도 티가 나요. 그렇구나. 진짜, 갑자기 결국에는. 마침표 막 이런 거 찍고 오늘 참 좋았습니다. 점. 단호해. 티어스가 다 맞아. 맞춤법이 깜짝 놀랐어. 국어 사전. 국어 사전인 줄 알았어. 혹시 아나운서세요? 다 맞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귀여움이 느껴질 수 있고 그쵸, 그쵸. 상대방에게 뭔가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면 집에 가면서 조금 뭐야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나 완전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좀 맞아. 실망을 했는데 네. 그런 문자가 딱 온다면 그럼 갑자기. 심쿵. 그렇죠. 솔직하게만 얘기하면은 맞아요. 반전의 매력이 식스센스가 왜 한국에서 대박이 났겠습니까? 반전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거 세계적으로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건 세계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대박이 났잖아요. 왜냐 반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치, 반전 매력. 소개팅에서도 반전을 그렇지, 노리면 그렇지. 이게 또 맞아요.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거는 지금처럼 진짜 이렇게 호감인 반전이에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이 뭐 바로 소개팅 자리에서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맞아요, 해드리고 맞아요. 싶네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마저도 좀 힘들다. 이거마저도 힘들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넌 그냥 주변 여자 사람 친구를 좋아하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봤는데 꼭 소개팅에서 만나야 돼. 그렇지. 그럼 그것도 주변 나쁘지 여자친구들은 이 친구를 좋아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음주가무 즐기면서 활발한 성격에 호감인 외모를 가지고 호감이고. 있고. 근데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 이분이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높아요. 안 그래요? 앞부분에는 되게 높거든요. 글을 봤을 때. 일단 만나보면 3대 쪽에서는 대부분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초반에는 어필하지 못하는 게 네네. 이분의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뭐 꼭 소개팅이나 새로운 만남에서 찾지 마시고 네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바라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이분은 주변에 여자친구도 많은데 이 친구들은 이미 정말 그냥 여자인 친구들인 거잖아요. 여자 사람 친구이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더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진짜 괜찮은데 허우대만 멀쩡하고 매력 없는 사람. 무매력, 향기 그런 향기 없는 없는 꽃, 있잖아. 향기 없는 꽃. 향수 뿌려줘야 돼 그런 거 진짜. 근데 너무 기계적인 향수야. 향수를 뿌리면 그 또 와중에 그 향수를 뿌린다는 게 좀 매력을 이렇게 뭔가 첨가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어색하면 뭐야 차라리 무매력이 차라리 냄새 그러면 없는 게 그냥 세진이 말대로 그게 제일 낫겠네요. 솔직하게. 맞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냥 제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한 3번 정도만 더 믿고 나를 만나주면 안 되겠냐. 그 안에 그래요.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요. 뭐 사람이 내가 사로잡겠다. 3번 정도의 기회는 있어줘야 되는 거 3번은 아니죠? 찍어도 됩니까? 3명을 찍는 것보다는 3번이 낫겠죠? 세 명. 일단 세 번. 일단 세 번. 세 번 찍어보는 것도 좋네요. 괜찮을 것 3번으로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 저는 사실 이런 좀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막 허둥대고 막 사고를 많이 치고 이런 적은 있지만 얘기를 아예 못 해본 적은 없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가지는 않지만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어떠세요? 세진 씨는 솔직히 표현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저는 남자들이랑 사회화가 좀 덜 돼 있었어요. 여중, 여고 계속 나오고 친구들도 다 여자애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만약에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쪽 방향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너무 티난다. 거의 등지는 거지 거의. 완전 티나네. 쟤는 왜 나 등지고 있지? 왜긴 왜 너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아유, 그런 얘기 그런 좀 건 하지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게 이렇게 티가 날까봐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윤주 씨는요? 저는 거의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도 치고받고 싸워서 저러다가 정든다.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결혼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게 많아요. 그냥 뭐 세진 씨처럼 그렇게 뭐 좀
광경성이 힘들었던 분들도 다 연애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남자분도 나도 하는데 뭐. 왜 난 못하냐? 왜 난 못하냐? 잘하는데 다른 거 다. 아들 결론이 이렇게 되네요. 노래 듣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는 거구나. 가세요 이제. 네. 예.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Are Never Ever Getting Black Together. 왜 노래기도 길죠? 김서우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가주세요. 어떠셨냐면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즐거웠고요. 네, 오늘은 오늘도 뭔가 시간 되게 좀 빠르다. 정리가 된 것 같은. 나 놀리는 거 되게 재밌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인 씨는요? 저 너무 재밌어요. 항상 올 때마다 난 여기가 너무 재밌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I remember when we broke up the first time, saying this is it, I've had enough. Cause like we hadn't seen each other in a month. When you said you needed space, what? Then you come around again and say, baby, I miss you and I swear I'm gonna change. Trust me, remember how that lasted for a day? I say I hate you, we break up, you call me, I love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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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lled it off again last night, but ooh, this time I'm telling you,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You go talk to your friends, talk to my friends, talk to me, but we are never, 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Like, ever. I'm really gonna miss you picking fights, and me falling for it, screaming that I'm right. And you would hide away and find your peace of mind with some indie record that's much cooler than min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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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lled me up again tonight, but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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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ime I'm telling you,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You go talk to your friends, talk to my friends, talk to me, but we are never, 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Yeah. I used to think that we were forever, ever, and I used to say, never say never. So he calls me up and he's like, I still love you. And I'm like, I mean, this is exhausting, you know? Like, we're never getting back together. Like, ever. No!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You go talk to your friends, talk to my friends, talk to me, but we are never, 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Getting back together. We getting back together. You talk to your friends, talk to my friends, talk to me, talk to me. Are never, 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첫 연애에 실패하고 나는 꽤 오랜 시간을 혼자 보냈다. 첫 이별에서 받은 상처가 커서는 아니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차갑게 돌아서 버린 내 마음이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워서였다. 그렇게 겁먹고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이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혼자에 익숙해져 버렸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하루하루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눈 깜짝할 새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람. 이젠 혼자가 좋다고 함께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마치 다른 사람의 얘기였던 것처럼 나는 또 금방 둘에 익숙해져 버렸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다가왔던 그 사람은 며칠 전 다시 눈 깜짝할 새 멀어져 버렸다. 둘이었던 시간이 혼자였던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걸까? 일이든 사람 관계든 익숙해지면 또다시 낯설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겠지. 혼자 맞이하는 밤도 이젠 다시 익숙해져야 할 시간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혼자에 다시 익숙해져야 할 때. Someone said life is for the taking. Here I am with my hand out, waiting for a ride. I've been living on my great expectations. What good is it when I'm stranded here and the world just passes by? Where are the signs to help me get out of this place? If I should stumble on my moment in time, how will I know? If the story's written on my face, does it show? Am I strong enough to walk on water? Smart enough to come in out of the rain? Or am I a fool going where the wind blows? Where the wind blows. Here I sit, halfway to somewhere, thinking about what's in front of me and what I left behind. On my own, supposed to be so easy. Is this what I've been after? Or have I lost my mind? Maybe this is my chance, and it's coming to take me away. Yeah. If I should stumble on my moment in time, how will I know? If the story's written on my face, does it show? Am I strong enough to walk on water? Smart enough to come in out of the rain? Or am I a fool, yeah, going where the wind blows? Where the wind blows. Here I am, walking naked through the world, taking
space. Society's child. Make room for me. Make room for me. Make room for me. Strong enough to walk on water, smart enough to come in out of the rain, or am I a fool going where the wind blows, where the wind blows? Yeah. 하루의 끝, 오늘은 정효진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미스터 빅의 Going Where the Wind Blows 였습니다. 웰컴 솔로. 미안합니다. 아니 뭐 만남과 헤어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살면서 익숙해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효진님도 느끼신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또 무섭다가도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놀랍다 이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뭐 익숙해지는 나의 모습에 좀 발전적인 방향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 모든 것을 대입해서 슬프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혼자에 다시 익숙해져야 할 때 애초에 그냥 계속 혼자면 편해요. 계속 혼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둘이 됐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기보다 그냥 나는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계속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너무 부정적인가? 아니 근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어떤 애티튜드거든요. 태도, 사람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걸 강요하지 않고 나도 강요받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또 무게감을 줘서 뭐 어떤 뭐 술수를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면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뭔가를 얻어내고 그렇게 좀 편하게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효진님은 혼자에 어서 다시 뭐 어서 다시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마음 내킬 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보죠. 9287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라디오 듣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손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푸른밤을 전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친구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요. 이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이제 되게 좀 폐쇄적인 매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이게 엄청난 참여도와 우리 친밀도를 형성하는 그런 매체인데 안타깝게도 노출도가 좀 낮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9369님. 쫑디,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을 다니고 있어요. 매일 6시만 되면 일어나야 해서 힘이 들지만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는 기분. 등산하면서 못 들었던 푸른밤을 다시 듣는데 혼자 이어폰 끼고 피식피식 웃어서 아마 다들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뭐 어떻습니까? 또 본인 운동 겸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하면 더 좋죠. 김윤희님. 제가 지금 만든 과제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표도 또 다른 창작의 고통이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내가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남들은 더 그러겠죠? 피곤하지만 오늘도 또 늦게 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떠한 그 해석을 잘하고 또
의미를 잘 부여하고 이런 것도 능력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만드니까 고민을 하고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지만 얻어 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 나만 그런가? 아닌가? 다른 예술가들은 다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쓰나?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얻어 걸릴 때. 뭐 그게 뭐 메인이 되진 않지만 주가 되진 않지만 그럴 땐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뭐 그걸 꼭 노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해석도 하면 예술이란 또 어떠한 보는 사람이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생명력을 갖는 거니까 뭐 윤희님이 만드신 게 어떤 과제고 어떤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에게 그 해석을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 말을 되게 멋있게 잘해야 봐야겠죠? 잘 포장을 해서. 8673님 3년 동안 유학을 갔다가 한 달 전에 한국에 다시 온 여학생입니다. 푸른밤 처음 들어보는데 가슴 설레고 벅차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레주세요. 누군가 설레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미안이 된다. 최우정님 내일 마감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 잠 깨려고 푸른밤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시간에 밖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연기가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와요. 참다 못해 창문을 열면 그 사람이 사라져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밤새 과제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지 않는 담배 연기 맡는 게 더 고통스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밖에서 피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필 수 있는 곳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닌가? 전 그거까지는 법적으로 잘 몰라서 흡연 관련된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요. 뭐 뭔가를 전단지라든지 대자보 같은 걸 붙이는 것도 사실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셔도 뭐 피드백은 빠르겠지만 다음부터는 냄새가 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여셔서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냄새 들어가는지 그러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치즈의 로맨스 듣고 오겠습니다. 빨간 풍선에 가득 담긴 꽃잎의 짙은 향기 품고서 무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귓가에 깊이 색을 물들여 그저 웃음 짓네. 차가운 기억에 머무는 듯해 나란히 겹쳐지는 따뜻한 기억에도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듯해 두 눈이 멈춰있는 그곳에 Walking through the night 곁에 함께 존재했던 그대의 뒷모습이 아직도 내게는 달콤했던 순간인지 긴 악몽인지 어지럽게 날 뒤흔드는 가위처럼 혼자서는 잠이 들고 깨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아. 은근하게 날 조여오는 매 순간에 갈 곳을 잃은 내 기억 속은 Walking through the night 곁에 함께 존재했던 그대 뒷모습이 아직
어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친구 아들은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힘들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괜히 서럽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2366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노력하고 있는데 왜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노력이라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노력도 스펙이 될 수 있으면 그때서야 누군가가 봐줄까요? 그저 묵묵히 하다 보면 무언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분들 지금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결과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꼭 박수 쳐주고 등 두드려 줬으면 합니다. 오늘 끝곡 제임스 블런트의 Goodbye My Lover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Did I disappoint you or let you down? Should I be feeling guilty or let the judges frown? 'Cause I saw the end before we'd begun. Yes, I saw you were blinded and I knew I had won. So I took what's mine by eternal right. Took your soul out into the night. It may be over, but it won't stop there. I am here for you, if you'd only care. You touched my heart, you touched my soul, you changed my life and all my goals. And love is blind, and that I knew when my heart was blinded by you. I've kissed your lips and held your head, shared your dreams and shared your bed. I know you well, I know your smell. I've been addicted to you.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I am a dreamer. And when I wake, you can't break my spirit. It's my dreams you take. And as you move on, remember me. Remember us and all we used to be. I've seen you cry, I've seen you smile, I've watched you sleeping for a while. I'd be the father of your child. I'd spend a lifetime with you. I know your fears and you know mine. We've had our doubts, but now we're fine. And I love you, I swear that's true. I cannot live without you.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